볼게요. 아, 지우개 또 한 번 봤어. 아, 이거 지금 12시부터 반복되는 패턴이거든? 12시 딱 시작했는데 1시간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인절미야. 아, 12시에 딱 1시간 딱 하고 나니까 7, 8 이래가지고, 아, 지우개 갖고 와야겠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냥 했어. 그리고 이제 1교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3시에 1교시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지우개를 챙겼는데 또 못 챙긴 거야. 그래가지고 1교시 끝나고 나 챙겨서 올게 했는데 또 까먹었어. 지금까지 이거 이어져 있는. 뭐라고? 알지아니 뭐라고? 이렇게 잤어요? 아,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아까 애들 주간 테스트 보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 주간 테스트 보면 나는 할 게 없잖아. 괜찮게 아파. 지수함수 극한 여기서 볼게요. 일단 뭐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주어진 거 정리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그 지수함수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수함수 먼저 얘기 좀 할게. 지수함수 극한은 사실 물어볼 게 별로 없어. 그냥 이거 자체 함수 극한을 물어본다라고 치면 물어볼 게 없는 게 봐봐 이제 다함수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래프 개형을 갖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얘기 좀 할까? 함수 크게 이제 다항 있고 다항이 아닌 것들을 다 초월이라고 불러요. 초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뭔지는 다 알 거고 초월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지수로그 삼각 정도 있습니다. 지수로그 삼각함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초월함수. 됐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4가지 종류의 이제 함수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항, 지수로그 삼각 정도 일단 공부를 한다. 근데 다항은 이미 수학 2에서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 다항 함수 가지고 이제 수학 2에서 이제 계산했던 계산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건 쓸 수 없어. 일단 첫 번째로 다항 함수의 극한의 핵심 계산은 뭘까? 라고 따졌을 때 이건 부정형에 대한 계산이었다, 그죠? 부정형에 대한 계산이었고 대부분 다항 함수 같은 경우는 부정형의 계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했냐면 인수정리 플러스 인수분해로 가능했다. 결정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동일한 인수를 날린 다음에 극한을 보냈다라는 방법을 취하죠. 그렇죠? 부정형 같은 경우는 때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차수 비교 이런 것들 이제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적분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극한의 함수 극한의 경우는 질적으로 얘랑 느낌이 많이 달라. 알겠지? 여기는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똑같은데. 극한 계산에서 여기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모양 맞추기가 조금 더 핵심입니다. 모양 맞추기. 근데 우리가 모양 맞추기는 이미 수학 2에서도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양 맞추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H가 이제 0으로 갈 때 너네 도함수 개념 처음 배울 때 도함수 같은 거 개념 처음 배울 때 뭐 이런 현상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거 계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계산 많이 해보셨죠? 맞아요? 이거 모양 맞추기였잖아. 그래서 어떻게 간다? 난 이거를 평균 변화를 모양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너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H 달게. H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꼴이 지금 0분의 0 꼴인 거죠? 맞아요? 이건 부정형이에요. 그렇죠? 그럼 너 지금 H 너 지금 나가. 그럼 이제 얘가 나가죠? 어디로 나가냐면 뒤로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됐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이렇게 곱한 것은 상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왼쪽을 평균 변화를 모양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모양 맞추기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쪽은 당연히 2 플러스 3H-2가 들어가니까 얘가 날라가서 필요한 게 3H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3H를 곱해주는 이 느낌이 이제 모양 맞추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H가 날라가고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앞에는 뭐로 수렴한다? F'에 2로 수렴하고 거기다가 산수는 2분의 3 곱한다. 이게 지금 모양 맞추기 계산이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느낌이 살짝 더 강해요. 지수로그 삼각에서는요.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함수 형태를 가지고 극한 갖다가 이제 연산 계산하는 건데, 첫 번째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는 크게 ax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는 이제 범위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첫 번째 0부터 a가 1 사이에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약간 이제 이런 모양이고, 그죠? x축 이렇게 지나갈 때.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라고 지정하는 순간 약간 이런 모양이고, 여기 x축 이렇게 되고, 그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약간 좀 보통인 거고.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는 a가 즉 밑이죠. a가 지수함수는 밑이 1인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밑이 1인 경우는 y는 1x제곱인데 얘는 1이니까 상수함수로서 다뤄지는 게 이제 명백하고, 기본적으로 상수함수는 성질이 좋은 함수는 아닙니다. 왜요?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니까요. 상수함수는 얘가 지금 현재 1인 건데 얘는 지금 뭐가 깨지는 상황이냐면 1대1 함수가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함수는 아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를 다룬다고 했을 때 밑인 뭐가 아닌 경우를 갖다 가정해요. 1이 아닌 경우를 갖다 가정을 하지 보통. 밑인 1이 이제 대신 안 되고 이제 1 빠지고 나서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느낌이지. 그치?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y는 ax 제곱에서 범위값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줘버리면요, 함수의 생긴 형태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함수는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지? x가 0일 때 이제 함수값이니까 여기 1 딱 시키는 거 맞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은 그 네 가지야. 거기 안쪽에 적혀 있는 것들. 자, 그것 중에 우리가 범위를 이제 0과 1 사이로 밑을 제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함수가 어디로 갈 때 어느 값으로 가까워질지를 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x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밑에 걸 사실 먼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자라는 것은 사실 이쪽이 무한대지. 자, 이쪽이 x가 무한대일 때 가까이 다가가면 정근선을 갖다 보자라는 게 취지고, 그제?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제?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죠. 리밋, x가 무한으로 갈 때, 현재 a의 x제곱은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으므로 지수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약간 등비처럼 이해해야 돼, 이렇게? 등비 수열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거는 수열이 아니라 함수야, 얘들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거듭 제곱하면 거듭 제곱할수록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네, 0으로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얘가 0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좌우를 보는 거예요. 자, x가 이번에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겠다는 거는 여기 왼쪽 끝을 보겠다는 거고, 현재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무한대 발산이 되겠습니다. 얘는 현재 무한대 발산이다. 그 외에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시라고 일단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일단 두 번째, 내용 쉽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그냥 그래프 보자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그냥 이제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만약에 A 값이 1보다 크게 됐을 때는 좀 어떻게 이제 살펴봐야지 뭐냐. 그래프 생긴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이번에 1이 딱 잡히면서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쪽 볼 때는 당연히 이쪽 보셔야 되는 거죠. 0으로 달라붙는 거고, 반면에 얘는 x가 무한대로 뻗을 때는 그 값이 함수가 무한대로 뻗는 발산이 됩니다. 그치? 적지 않은 게 그냥 넘어갈게. 딱히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지수로그의 극한, 지수로그 극한은 함수 극한 말하는 거야. 얘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그래프 그리시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읽어보시고 이제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역 이런 거 좀 생각하는 것들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도 좀 얘기 좀 할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정의가 a의 A의 x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얘가 지금 부르는 말이 개념이거든요. 자, 수1이에요. 이거 미치고 얘가 뭐였지 이름이? 얘 진수였죠. 진수 이름이. 진수의 조건은 뭐였어? 일단 첫 번째 로그 함수에서 밑에 조건은 뭐지?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일단 밑은 1이 되면 안 돼.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체크가 되는 방식은 얘랑 똑같다.
이거랑 만 체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진수 조건은 뭐죠?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정도의 정의 정도는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이거는 지금 로그가 좀 이상한 상태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x가 음수 아닙니까? 뭔 소리야? 진수 쪽이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애가 정의역이에요.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x가 양수가 들어가니까 결국 x값으로 잡혀야 되는 것은 0보다 작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정의역이라는 얘기예요.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는 이쪽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데 이게 반대로 바뀌잖아. 그치? 그럼 이제 결국 효과는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의 효과이기 때문에 무슨 축 대칭이다? 이제 y축 대칭이다. 이렇게 가겠지. 맞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기하적인 성질이나 그래프적인 성질들을 무조건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뭐가 이용될지 모르니까. 자, 이 정도 해서 지수로그 극한은 그냥 마무리할게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그래프 상상하시면 되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무리수 2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야. 앞에 앉아가지고 기침 왜 이렇게 나한테 옮기려고 그냥 싫어?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오면 안 돼요. 지워도 지워도 안 지워지는데 이제? 맞아? 한계에 다다랐어. 극한이야. 맞아? 진짜 왜 저러지 이제? 선생님 감기 마시고 와. 괜찮아요. 짜증나네 진짜 쟤. 야, 너 계속 술한번 마시고 오라고 정돈하고 오라고 이거. 끝. 너 흡연해? 환절기만 들리고 다리가 이렇게 들끓어. 나이도 어린 게. 환절기라서 환절기라서 그래? 감기야? 맨날 그래요. 무리수 2 정의 가겠습니다. 얘들아 거기다 정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제가 진짜 화를 내는 부분이 어디예요? 무리수 2에 뭐라고 써있어? 데피니션이라고 써있지. 데피니션? 선생님 이게 왜 무리수 2죠? 라고 물어보는 거는 진짜 그러지 말자. 알겠지? 정의잖아.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정의 가지고 뭐 하자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배경 같은 건 설명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무리수 2입니다. 당신들이 배웠던 무리수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나오는 무리수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름이 자연상수입니다. 자연상수인데 이게 왜 자연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사실상 그 로그 자연 로그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것이기도 해. 근데 또 자연상수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쓰게 됐을 때 배경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저걸 얘기 또 꺼내면 또 이제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끊어서 갈게. 자연상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을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극한을 어디로 보내냐 또 시계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타입에 있는 아까 와 빨리 지금 x 0으로 갈 때나 x 무한대로 갈 때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자 x가 이제 0으로 갈 때 여기 안쪽에 1 플러스 x의 x분의 1 형태가 무리수 2가 된다. 근데 이제 같은 말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두 가지 모양이 똑같은 극한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가 되냐면 그 x분의 1을 갖다가 이제 딴 걸로 치환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리밋 여기는 x가 이제 무한으로 떴습니다. 무한으로 떴고 1 플러스 x분의 1분의 x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결론은 이제 얘가 지금 자연상수 2로 정의되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 값이 거기다가 네모 좀 쳐놔. 거기 밑에 참고에 2는 무리수이고 그 값은 2.71828 땡땡땡 여기서 이 값이 2.7 정도 된다라는 거 일단 체크 됐지? 무리수 일단 대소관계 파악하실 때 저런 이제 이미지가 좀 있으면 편합니다. 생각보다 2.7 정도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됐죠? 너희들 무리수 또 뭐 있냐면 파이 있었잖아. 파이 그지? 파이 같은 거야. 파이는 3.14 정도라고 배우잖아. 그지? 이거 정도. 그치? 그런 것처럼 저 파이처럼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이제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너희들 약간 이제 이런 것도 구별 잘 안 돼요. 이게 문자야, 수야? 진짜
except 이게 문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답이야, 노답. 알겠어? 이건 수야. 파이가 어떻게 문자야? 이거 문자야, 수야. 이 수입니다, 수. 됐죠? 요 정도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건 수예요. 됐죠? 정의부터 일단 암기하세요. 요게 지금 데피니션이니까 요거부터 좀 암기. 이 정도 정리해드릴게. 요거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직관적인 건 뭐냐면 이런 패턴도 중요해요. 직관적인 패턴도 중요한데 직관은 자 이런 거 싹 다 가능합니다. 너가 만약에 극한을 갖다가 딱 취했는데 우리가 보통 극한을 만나면 뭘 해요? 우리가 보통 꼴 파악을 해요. 우리가 오케이? 부정형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아직도 꼴 파악부터 안 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는 거고 꼴 파악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꼴 파악을 했더니 그 안쪽에 극한식이 뭔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일단은 다 무리수 1을 갖다 나타낸다는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진짜. 첫 번째,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꼴이면 무리수 2, 극한이 무리수 2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을 갖다 먼저 직관을 잘 알아야 돼요.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꼴이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이게 x 0으로 갈 때 여기 안쪽이 1 플러스 0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은 0분의 1이니까 바깥쪽이 무한대로 뻗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꼴이라는 거야. 알겠지? 무리수 2라는 게. 얘도 마찬가지지. 1 플러스 x분의 1에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무한대로 뻗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수렴. 그러니까 1 플러스 0분의 여기가 지수가 무한대 꼴. 이런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면 얘가 자연함수 2로 수렴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됐죠?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축적으로 배제하고 가요. 됐죠? 이게 왜 이건지 대체 정의야. 그 다음에 뭐 자연로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이제 약간 이런 거야. 박살나는 소리가 나네. 오, 하나가 부러졌어. 계속 할게. 그 밑에 그 이제 자연로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연로그는 밑이 2인 로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너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일반적인 로그는 이제 로그 이런 게 있죠. 밑이 일반적으로 아까 범위 따져봤어요. 2짜리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분수 형태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로그 10짜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워요? 로그 10짜리 뭐라고 배워? 그렇지. 자 이거를 갖다가 상용 로그라고 해서 배워요. 상용 로그. 자 상용 로그라고 해서 배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밑 10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통 생략을 하죠. 그래서 그냥 밑 생략하시고 그냥 로그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에 10이 생략된 거예요. 그지? 두 번째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 밑이 이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름은 일단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자연상수 2를 밑으로 썼다고 해가지고 이 이름이 자연 로그야.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는 기호가 ln입니다. ln 이거 사용해요. ln 기호가 지금 이게 함축된 거야.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그 함수 자연 로그 밑으로 하는 이제 로그 함수 배우는 거죠. 소개 정도만 할게. 오늘 이제 빡세게 안 한다고 했잖아. 소개 정도만 하고 옆에 계산하는 것만 좀 연습이나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정의를 이용하는 이제 극한값 계산인데 그 네 가지는 좀 외울 필요가 있는 이제 극한 계산이죠.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전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문제 몇 개 박혀 있거든. 자, 극한 조사 합시다. 저랑 그 눈으로 보고 그냥 체크만 할게요. 그 248번부터 좀 보실래요? 이거 248번부터 봐봐.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극한 조사하시는 건데요. 맞아? 이거 등비 수할 때 배웠던 거랑 느낌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그 첫 번째 거는 어떻게 가? 그렇지. 4분의 3의 x로 웃기지 않니? 얘가 x가 무한대로 뻗는다라고 치면 어디로 수렴할 것 같습니까? 0으로 가자. 이런 직관 정도는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249 볼까요? 249? 대장이 2의 x제곱이네? 그지? 정답은 1분의 1이라서 1이야. 대체. 요 정도 직관. 250번 문제. 250번은 딱 봐도 누가 파워가 세?
5x제곱이 파워가 세니까 앞쪽에 3x제곱은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디로 발산?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겠죠. 자, 251번 같은 게 가장 좀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는 타입입니다. 자, 일단 극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 극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 마이너스 무한대 주의하세요.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뻗을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가 x 지금 n이 아니라, 자,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오늘 글씨가 안 써져. 7, 8 문제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식은요, 5의 자 x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의 x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칸을 좀 따져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위아래에 그 이제 식을 갖다가 조금 변형을 하시는데, 변형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변형하시는 게 되게 낫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5의 x제곱 같은 거 지금 보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좀 자세하게 좀 써드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x가 이제 붙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얘가 위쪽 아래쪽에 곱하기 5의 x제곱 정도 곱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변형이에요, 일단. 그죠? 식변형이라서 이거 좀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변형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극한식이 여전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맞는데, 위아래로 똑같은 수를 곱하다 보니까 앞에 거는 5의 2x제곱으로 가는데 뒤에 거가 플러스 1 떨어지는 거고요. 자, 밑에 거는 어떻게 하냐면 5의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라고 따졌을 때는 그냥 이제 그래프로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가 결국에는 5의 2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y는 이제 5의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조금 상상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해돼? 그럼 이제 이 부정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부정형 아니에요. 이거 수렴합니다. 이 자체로. 생각해보면 얘가 어떻게 그려져?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는 타입이네, 그제?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x가 이쪽으로 달라붙고 있다는 이 부분 말하는 거죠. 맞아? 그럼 싹가 어디로 수렴합니까? 얘가 싹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게 맞지. 부정형 아니야. 그치? 함수 극한을 뭐로 따진다? 그래프를 그려서 따진다. 필요한 부분이면 되지. 사실 첫 번째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게 맞고. 첫 번째 식을 갖다 바라봤을 때는 약간 무한대 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치? 두 번째 걸로 바꾸시고 이렇게 푸는 거다.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로그 쪽으로 좀 넘어갈게. 밑이 그냥 3분의 1인 것은 그냥 어떻게 그리시면 될까? 밑이 3분의 1인 것은 이렇게 생겼죠? 됐죠? 이렇게 생겼고 x가 0의 우극한입니다.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냥 어디야? 무한대.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 로그 4예요. 밑이 4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밑이 4니까 대략적으로 약간 그래프는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1, x 무한대로 갈 때 그냥 x제곱 플러스 다항함수야. 이거는 다항함수 극한에서 x가 무한으로 갈 때 x가 이미 무한으로 이제 뻗고 있죠.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얘도 역시 무한대로 뻗고 있는 것이고, 안쪽에 진수 쪽이 이제 정의역을 결정하는 녀석이니까 정의역 바깥쪽에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부분을 갖다 고려하시면 되겠지. 무한대 발산이겠지. 두 번째는 좀 유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갖다 유의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254번 보는 거예요. 여기 254번 같은 극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 254번 같은 경우는 자 로그 3의 자 안쪽에 진수 부분이 x분의 1로 처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 x가 무한으로 갈 때 안쪽 값은 뭐에 다가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안쪽의 값은 뭐에 다가갈까요? x가 무한대로 뻗는다고 지금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거야. 봐봐. 이거 방향성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합성함수 극한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 3의 x와 뭐의 합성이죠? x분의 1에 대한 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 극한 따질 때에는 첫 번째 x분의 1이 극한값이 0인 건 알겠는데 방향성 따질 때 0의 우극한인지 0의 좌극한인지를 따져야 돼. 이러면 무조건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 딱 그렸을 때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래프 그리시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x를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이쪽을 보자는 건데 당연히 0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0의 우극한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0의 우극한으로 수렴한다, 0 플러스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방향성이 결정됐으면 나는 다시 로그 3이라는 이제 로그 함수에서 0의 우극한을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합성함수 극한이었어요. 수학 2. 오케이? 끝났지. 뭐 로그 3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여기 우극한을 보겠다는 것은 함수가 이쪽을 보겠다는 거고, 그죠? 어디로 딱 다가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합성함수 구조일 때는 이거 중간에 극한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따져줘야지 그 다음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좀 유의점이죠. 자, 25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그러니까 x 우극한인데 일단 첫 번째 밑이 지금 함수 생긴 모양은 늘 뻔하고요. 지금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로그의 2분의 1, 밑이 2분의 1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 x-4인 것인데 어차피 함수는 진수가 양수인 부분에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양수인 부분에서 함수가 정의되는 거니까 4부터 왼쪽에는 함수가 있을 턱이 없어요. 그죠? 오른쪽에 생기면 되는데 밑이 2분의 1일 때에는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런 느낌. 맞죠? 그래서 현재 지금 F가 이런 거고 x 어디로 보냅니까? 라고 봤을 때 자 x가 4의 우극한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해석을 이렇게 한다. 이것도 역시 합성함수 극한. 이렇게 2분의 그러니까 x가 이제 4로 갈 때는 이 진수 부분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수 부분이 0으로 가서 결국 로그 2분의 1의 그러니까 이쪽 진수는 0일 때는 원래 정의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x가 4로 갈 때 안쪽이 0으로 간다라는 걸 보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밑이 2분의 1이잖아요. 지금 이거 극한 보낼 때 4의 우극한으로 보내거든요. 극한처럼 좀 할게요. 이거를 자 리미트 x를 4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 극한이죠. 어떻게 되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맞지. 그치? 우리는 우극한 따지는 거야. 그럼 이게 합성함수 구조임을 인정하게 되면 뭐부터 하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이 직선부터 바라보게 돼요. 얘는 기울기가 1짜리니까 그냥 툭 걸어놓고 4의 우극한이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달라붙을 거 아니야. 어차피 함수값은 0이야. 오케이? 근데 0의 우극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쪽의 수렴값이 0의 우극한 이렇게 플러스 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인정한다고 쳤을 때에는 당연히 이 로그 2분의 1 함수 그래프는 이제 평행이동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왜? 안쪽의 진수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를 봐야 되니까 0의 우극한을 이제 가까이 갈 때를 바라봐야 되니까 그냥 로그 2분의 1 함수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0의 우극한은 당연히 무한대로 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직관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됐죠? 이 정도면 너무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한대 발산입니다. 여기 무한대 발산. 넘길게. 아우 힘들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건 256번부터 볼게. 좀 연습 좀 시켜드릴 테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 알겠지? 이거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야. 우리가 부정형 계산을 기계적으로 연습했던 것처럼 이제 초월함수 극한값 구하실 때는 공식 맞춰서 기계적으로 모양 뽑아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6번부터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야. 봐봐.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갔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극한 계산 하실 때 이런 거 많이 연습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반화 시키면 이제 A 플러스 BH 마이너스 FA. 근데 이게 자 CH분의 이렇게 들어가.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갖다 취하고 h를 0으로 보낼 건데 이 값은 이제 어디로 가냐. 근데 과정만 설명드리면 약간 아까랑 느낌이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서 식변형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BH 들어가고 마이너스 이제 FA인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을 평균 변화율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얘가 내려오고 빼기 얘가 내려오는 거니까 A는 어차피 만나서 소거가 되는 거고 뭐가 남는다? BH만 남는다. 그러니까 BH가 필요하신 거고요. BH를 썼으니까 상쇄를 시키고 자 이렇게 하는 거지. BH 상쇄시키고 밑에 원래 CH가 있었던 거지. 약간 이렇게 모양 맞추는 것처럼. 그러면 극한 계산에서 모양을 어디를 맞춰야 되냐면 이 부분을 똑같은 값으로 맞춰줘야지 얘가 어디로 수렴합니까? F'에 A로 수렴합니다 였어. 그제? 약간 이런 패턴이 살짝 가미가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일반화를 조금만 시켜드릴게. 우리가 지금 자연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0으로 갈 때는 우리가 그 정의를 1 플러스 x분의 x분의 1로 정의했습니다. 대체 이게 정의예요. 직관은 뭐라 그랬죠? 1 플러스 0의 무한백분이 2가 된다. 2로 수렴한다의 직관을 갖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어. 알겠지? 충분히 일반화 가능하고요. 고정범위 안쪽에서는 무조건 다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떠올리면 x가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이 자리가 뒤바뀐 건데 이 x 이렇게 가더라도 얘가 자연상수로 2로 수렴한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갖다 실전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fx면 여기 위에 fx 그냥 박히면 돼요. 모양 맞추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가 무조건 역수관계이기만 하면 충분해. 역수. 자,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랑 같이 그냥 하는 거 보세요.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냥. 알겠지? 이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직관은 이거라고 했어. 됐죠? 이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왜 이 직관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설명할게요. 알겠지? 자, 이게 원래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에 여기가 지금 x분의 1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자연상수 2로 수렴하진 않아요. 뭐가 패턴이 바뀌었어? 그 안쪽에 얘가 2x 패턴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필요한 게 이 부분이 바깥쪽에 어떤 거듭제곱꼴과 만나가지고 자연상수 2로 수렴할 거면 얘랑 모양이 분모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역수관계일 때만 2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것의 꼴과 이것의 꼴이 역수관계일 때만 이게 2로 수렴한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거듭제곱의 차이가 있고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 이런 거야.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할게. 그러니까 실전적으로는 문제 풀이할 때는 이걸 갖다 쓸 때 어떻게 하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실전적으로는 앞쪽이 1 플러스 2x이기 때문에 여기 지수를 맞춰야 돼요. 안쪽을 변형할 수는 없어. 그럼 지수를 맞춘다고 치면 이것의 역수가 필요한 거라서 2x분의 1이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적으시고 됐죠? 원래는 x제곱분의 1이잖아. 맞춰주면 돼. 바깥쪽에 자 거듭제곱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몇 제곱 필요할까요? 제곱. 그죠? 그럼 끝났어. 안쪽에 극한이 뭐로 수렴? 얘가 2로 수렴하면서 계산 결과는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바깥쪽에 제곱 계산할 거니까요. 됐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 치환의 원리야. 알겠지? 자, 설명 잘 듣고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는 당연히 치환 때문이야. 치환. 알겠지? 당연히 치환 때문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EX를 뭐로 치환하자? EX를 T 같은 거로 치환하자. 그럼 어찌됐건 간에 X 값이 0으로 갈 때는 T 값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세요. 식이 자 리미트 어쨌거나 EX도 0으로 가는 게 T로 바뀐 거죠. 자,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 안쪽에 식은 1 플러스 T로 바뀌면서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는 X분의 1이잖아요. 지금 그죠? 뭐로 바뀔까요? X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 양변 2로 나누시면 자, 이 식변형 나는 X분의 1이 필요한 거니까 X는 어쨌거나 2분의 T인 거고 그죠? 양변 역수 취하시면은 자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T분의 2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가 뭐로 바뀝니까? 여기가 T분의 2로 바뀌는데 1만 빼시고 바깥쪽으로 제곱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양이 2로 가는 게 명백하지. 오케이? 이건 이번 시간 딱 설명하고 이제 설명 안 한다. 이런 종류의 모양 바꿔서 극한 처리하는 거는 다 치환의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왜? 이거의 결과를 보시면 H 날라가죠? 맞아. F 프라임이 어차피 A로 가죠. 이 C분의 B가 더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싹 다 치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BH를 그냥 한 문자 T로 치환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서 정리한 게 싹 다 이제 극한이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수렴을 해주고 가니까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를 조금 빨리 가자는 거지. 치환을 하지 말고 그냥 모양을 맞추는 것으로 가자. 약간 이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몇 개 더 해볼게요. 그 밑에 거 저랑 조금 연습 좀 해요. 이거 지금 뒤에 문제 많으니까 너네들 지금 저랑 할 때는 그냥 하는 걸 좀 봐. 알겠지? 그러니까 보고 따라하는 게 일단은 이제 모방이 처음에 시작의 핵심입니다. 리미트. 칠판 좀 한번 달고 싶다. 이거 글씨도 잘 안 써서. 지금 몇 시간이면 시계 어디 갔어? 지금 이제 12시부터 8시간째 수업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지우개 하나 쓰고 있어요. 여기 거의 이제 사하라 사막이야, 이거. 네. 올라가서. 바다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자, 이것도 잘 따라와봐. 자, 2분의 x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바깥쪽에 x분의 3 빠져있는데, 이런 거 모양 잘 바꿔야 돼, 알겠지? 누가 무조건 필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안쪽에 역수가 필요한 거야. 무조건 필요한 건 바깥쪽 거듭 제곱이 이 녀석과 역수 관계여야 돼, 오케이? 자, 핵심은 역수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자, 1 플러스 2분의 x잖아요. 오케이? 필요한 거 그냥 각각 봐보세요. 뭐 필요해요? x분의 2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상쇄. 상쇄할 때는 가로를 친 다음에, 바깥쪽에 뭐가 있어야지 얘네 둘의 곱이 얘가 될까를 상상하시는 거야. 당연히 20. 당연히 2분의 3이죠. 이 상쇄하고 있는 거 필요한 거 딱 쓰는 거지. 그럼 이제 볼 필요도 없어. 요 안쪽은 뭐로 수렴하니? 이건 자연상수 2로 수렴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어떻게 쓴다? 2의 2분의 3으로 쓴다. 그렇죠? 자, 주의점은 이거야. 선생님 그냥 2분의 3 아닌가요?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알겠어? 이렇게 공부하지 마. 공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모양 맞추기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저랑 같이. 밑에 이제 마지막 패턴은 뭐냐면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보자는 건데 여기가 1 마이너스 x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x네요. 요거 지금 수렴하는 값 좀 볼게. 근데 이제 동요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긴 해.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봐봐, 치환을 좀 해볼게. 자, x분의 1을 자, t라고 치환하면 어쨌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이 분모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로 수렴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t가 0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됐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 그치. 굳이 차이가 있다면 방향성이 있지. 왜냐면은 자, x분의 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의 그래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한대를 보는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는 것은 수렴값은 0으로 동일한데 얘는 0 플러스 극한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얘는 0 마이너스 극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됐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나중에 가면요. 이 정확성을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부태요. 얘를 갖다 치환한다고 치면은 t는 0의 마이너스 극한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얘를 일단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x가 자, 0의 마이너스 극한으로 갈 때 나머지 거 이제 치환한 거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겠지? 1 마이너스 t에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사실은 1 플러스의 마이너스 t 사실 이게 이 모양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위에 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x분의 1이 t이기 때문에 결국엔 x값은 t분의 1로 쓸 수 있고요. 자 내가 필요한 건 2x 때문에 t분의 2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t분의 자 2가 바뀌는 거죠. 한 번 더 가요. 자 여기서 자 한 줄 더 가서 자 리미트 x가 자 0의 마이너스 0의 좌극한으로 가는 건데 자 필요한 게 뭐냐면 1 플러스의 마이너스 t제곱이고요.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의 역수가 필요한 거야. 그지? 맞아? 이 부분에 역수가 필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t분의 1로 가르시고 자 상쇄 하는 부분은 여기 뭐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 이 부분이 자 스르륵 어디로 가요? 2로 가시 거기서 마이너스 제곱 가니까 2의 제곱 1로 수렴한다.
과정 이런데 너네들 나중에 숙달되면 그냥 이거 한 번에 쭉 간다. 알겠지? 지금 처음이니까 좀 길죠? 치환해서 가는 건데.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가면 되냐면 그냥 일반화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계산의 기초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를 갖다 뭐로 그냥 바로 볼 수 있냐면 이거 봐봐. 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x분의 1의 2x라는 모양에서의 핵심은 이게 어쨌거나 자, 직관 0으로 가는 녀석과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어쨌든 모양 자체가 서로 역수관계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그지? 어쨌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로 상쇄가 되면서 부호는 플러스로 갑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무한대로 꺾고 있고요. 0으로 가고 있고 바깥쪽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꺾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중요한 건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그냥 이제 사실 여기서 좀 더 쉬운 패턴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더 쉬워. 여기서 x 같은 거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어디로 갈 게 뻔하니까요? 무한대로 갈 게 뻔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식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얘가 1 플러스 t분의 1에 자 여기서 식변형 자, x가 마이너스 t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t가 들어갑니다.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쉽죠. 이건 번거롭고 맞지? 그러니까 이쪽 치환 알려드리는 거죠. 이쪽 치환 부호 바꿔가지고 이거는 수초에서 그냥 기본이지 맞아? 일반적으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극한값 찾는 거는 어디서 문제가 생겨? 부호 문제 생겨 그지? 부호 문제 생기니까 뭐 어떻게 가요? 치환해서 가잖아요. 이렇게요. 안전바로 그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무리는 이렇게 가요.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을 뭐 어떻게 할 거냐? 네가 필요한 건 t분의 1의 역수니까 t가 필요한 건데 바깥쪽으로 빼는 거지. 나중에 가면 계산 빨라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가니까 2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자, 모양 바꾸는 건 핵심입니다. 저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면 일단은 제가 무리수 관련해서 일단 수렴하는 거 일단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이고, 자연로그 성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로그 성질이랑 동일합니다. 알겠죠? 별다를 거 없고요. 1번의 그 리밋 요거만 좀 볼게요. 이거 중간에 좀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2교시 할 거니까 다음 교시 때. 지우개 30개 진짜 훔쳐온다. 알겠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요. 지금 그걸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까먹어가지고 말 차이로 하는 시간 없다고 싫어요. 나 수업 때는 수업해야지. 어딜 가? 쉬는 시간에 조용히 해 임마. 너무 그냥 말을 하지 마. 이제서 레전드는 약간 좀 누구인가 그거야. EX. 누구인가. 아니에요. 제정신이야 이거? 수업 때 갑자기 듣고 있는데 옆에서 똑똑한다고 누구인가? 이러고 있는 게 제정신이야 너? 원래 정신 안 됐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 자 이거 좀 해볼게. 이거 일단 꼴 파악을 먼저 해보면 얘가 1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0으로 가거든요 지금 0이고 자 이쪽이 0으로 가면서 얘가 1로 가는 거니까 사실 이건 로그의 1로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얘들아 LN 뭐라고 그랬지? 로그 2 이렇게 보셔야 돼. 그냥 로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저 밑이 2라고 하는 성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알겠죠?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밑이 2로 바뀌었을 뿐이야. 나머지는 로그 지수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의 x제곱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런 거잖아. 로그의 탄생 배경이 뭐예요? 지수를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로그가 필요한 거다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2의 네모승이 4인 것은 명백하게 얘가 2고 로그 네모승이 8인 것은 명백하게 3인데 로그 2의 네모승이 5가 되는 이런 지수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거야. 이래서 로그가 필요한 거죠. 맞죠?
여기 이제 보면 돼. 로그 2에 5가 딱 들어가면 지수로서 실수인 지수 딱 들어가면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지수 확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가냐면 여기가 이제 ln이 바뀌면 ln은 기본적으로 밑을 2로 이 자연상수 2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로그에서 이제 성립하는 그런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통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로그에서 배웠던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에 뭐 예를 들어서 ln x다라고 하면 이렇게가 날아가는 거지. 왜? 2랑 로그 2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그냥 x로 써준다. 이런 느낌의 공식들이 싹 다 로그로부터 확장이 돼요. 됐죠? 다 인정하고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치? 어찌됐건 이제 이게 로그 함수인 거고, x가 0으로 갈 때 안쪽에 진수 부분은 이제 1로 갑니다. 진수가 1 때는 그냥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자 쪽도 어디로 가는 게 확인된다? 이 전체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인 부정형에 해당합니다. 됐죠? 부정형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뭘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밖에 못 써. 얘는 정리야, 정의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를 좀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 그리고 나중에 모양을 외우실 거예요. 됐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지금 배운 거 자연상수밖에 없잖아. 그제? 2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제 주장하자? 자, 리미트 x가 이제 0으로 갈 때, 자, 1 플러스 0분의 x분의 1 갖다가 얘를 자연상수 2라고 지정하자. 오케이? 모양 변형 조금만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로그 성질인 건데, 자, 이거. 자, K로그. K로그? 뭐지? 아, 켈로그. 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어디서 들어봤지 생각하다가 갤로그 K로그에 갤로그 좋은 것만 드세요 몰라? 홈프라이트 홈프라이트 안 먹어봤어? 발음이 좀 K로그 A의 X라고 하면 이거 공식 중에 가장 기본 공식이 뭐냐면 앞쪽에 곱해지는 상수가 그치 진수 쪽에 지수 쪽으로 올라간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보시면 요거 지금 잘 보세요 이거 로그야 이거 지금 로그로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로그야 이거 로그이기 때문에 얘 식변형 잠깐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 안쪽에 식만 볼게요 극한은 나중에 시하면 되니까 자 이쪽으로 오면은 얘가 x분의 이렇게 시작되는 것 자체가 x분의 1 곱하기 ln의 1 플러스 x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위쪽으로 태우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떻게 돼? ln 자, 1 플러스 x분의 x분의 1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리밋을 딱 박으면 얘가 어디로 수렴할까? 2 수렴하는 거 맞죠? 얘가 2로 수렴하면서 자, ln 2가 되거든요. 로그 2의 2야. 얼마야? 1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과정. 됐지? 과정 이해됐을까? 과정이 이렇게 돼요. 됐죠? 얘가 왜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너네들은 또 작업이 필요하죠? 어떤 자세가 필요해? 근데 저는 일단 이제 초반 때도 3년이면 국어를 읽고요. 맞아? 잘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아니에요? ln의 1 플러스 ax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bx 나 이 극한 어디로 가는지 찾아보시면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x를 이제 0으로 까는 거고요. 어쨌든 0분의 0꼴이 되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것의 극한을 계산 어떻게 한다? 똑같아. 여기도 모양을 이쪽이랑 이 밑에 쪽을 맞춰주면 일단 얘가 한꺼번에 1로 그냥 수렴하는 거예요. 됐죠? 이걸 활용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간다? 모양의 식변형. 싹 다 모양 조작이 아니야. 어떻게 가? 그냥 ln의 1 플러스 ax에 밑에가 ax가 필요한 거고요. 그죠? 곱하기 상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이 5로 딱 떨어져? 얘가 어차피 1로 딱 수렴하는 부분이고 x 딱 말리면 수렴값이 b분의 a가 되겠지. 맞아. 됐어? 그럼 이제 결론을 조금 적어드리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저 로그 이제 지수 리미트 같은 경우는 요거 로그 이제 리미트 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ln에 자 1 플러스 ax 자 분의 bx의 극한은요 그냥 b분의 a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데 본질을 알아야 된다 알겠지? 본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극한값이 어차피 1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상수 부분만 극한에 영향을 줘서 얘가 b분의 a로 고스란히 나와요 됐죠? 이 정도는 빨리빨리 가는 공식 용도로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공식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익스포넨셜. 자, 이거 읽을 때 익스포넨셜로 읽으시면 돼요. 이 자연상수 이거예요. 이게 이거 줄인 거야. 익스포넨셜 무슨 뜻이죠? 지수라는 뜻인데 이거 줄여가지고 앞글자 이거 딱 거야. 됐지? 그래서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으시는 게 원래는 맞아. 그냥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이 이렇게 읽는 거죠, 맞죠? 두 번째 거 극한 볼게. 두 번째 극한은 이제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1x분의 자, 얘가 지금 어디로 간다? 얘가 1로 수렴한다. 이것도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은 게 얘도 지금 꼴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꼴부터 파악하면 x 0 가니까 이제 얘 0이고 그 다음에 2의 0제곱이니까 1로 가니까 1 빼기 1이라서 0으로 가죠? 얘도 그럼 결국에 부정형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죄다 싹 다 지금 0분의 0꼴인 거죠, 그죠? 죄다 싹 다 이제 0분의 0꼴인 건데 제 극한을 1로 지금 인정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것만 다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이것도 좀 적어 좀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거요. 얘 봐봐. 그러니까 이거 유도할 때 내가 이제 자연상수 2의 적을 가지고 유도를 했잖아요. 얘가 지금 1인 거를 인정하면 이게 아니 그 생각을 이제 이렇게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분이니까 이 극한이 자 1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기 앞에 저 ln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우리가 좀 지수랑 로그를 쌍으로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수라는 게 있고 자 로그라는 게 있으면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수에서 ax 제곱으로 했던 것들을 로그로 해석할 때는 이게 로그 a의 x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잖아요. 이 모양에 대한 해석. 그러면 자연상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첫 번째 익스포넨셜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lnx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양을 얘랑 약간 역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여기죠. 지수랑 로그는 역함수 관계니까 맞지? 밑이 똑같았을 때 밑이 익스포넨셜로 지금 이제 동일한 거죠. 지금 얘랑 얘는 이제 역관계인데 얘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거고 나중에 미분 단원 가서 미분 공식 나오게 되면 이쪽 지수 공식이랑 이쪽 자연 로그 공식이랑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실 때 잘 해놓으시는 게 맞는 거고 저 익스포넨셜 얘기 마저 할게 일단.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좀 유도를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연상수 어디 있죠? 아까부터 1 플러스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심플하게 사실 그냥 이제 가장 이제 심플하게 보는 방법은 이 부분이 얘로 일단 대체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약간 이 식의 느낌이 얘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1 플러스 x의 x분의 1의 극한을 보낸 게 이제 익스포넨셜인데 여기에 지금 x제곱이 바뀌었다는 것은 살짝 이런 느낌으로 보자라는 거지. 인정돼. 거기다가 이제 빼기 1로 보자라는 거지. 그지? 좀 러프하게 볼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x 날라가고 1 날라가니까 그냥 x분의 x가 되니까 얘가 1로 수렴하는 게 지금 좀 상식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글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갑자기 좀 정석적인 방법이 안 떠오르거든. 나중에 좀 정리하자 이거. 갑자기 안 떠오르네. 그래서 얘도 지금 모양은 결국 이제 이런 패턴으로 나와. 얘도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에서 많이 만나는 꼴은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어디가 바뀌냐면 결국 지수를 건드려. 이렇게 지수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죠. x가 0으로 갈 때 결국 여기를 딱 건드린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1x 얘는 이제 어디로 수렴할 거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양을 이제 첫 번째는 모양을 이쪽을 맞추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럼 밑에 거는 모양을 어떻게 맞추냐면 여기 지수랑 당연히 여기 분모랑 똑같이 식을 맞추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모양 맞추기야. 모양 맞추기의 원래 원론적인 이제 원리는 뭐야? 치환. 오케이, 치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가 3x니까 필요한 건 이거지. 이거 빠르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여기가 필요한 게 3x면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빨리 할 때. 그러면 요 부분이 1로 수렴하는 거고 뒤에 3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3인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 됐죠? 이렇게 볼게. 그 밑에 이제 로그 값도 있고. 아, 나 힘든데 저 언제 치냐? 우리가 삼분 말하는 남았어요. 어? 3분 남았어요. 힘들어. 얘기 끝도 없어. 정리나 두 개. 일단 두 개 외우자. 두 개를 쌍으로 묶어서 외우세요. 하나만 이제 따로따로 외우시면 헷갈리거든요. 묶어서 외워 이거. 자, 일단은 일반 로그 공식 안 했어. 일반 로그 공식 밑에 3번, 4번이 일반 로그 공식이야. 일반 로그 일반 지수. 지금은 이제 첫 번째. x 0으로 갈 때 자, n에 자, 1 플러스 x 자, 그리고 분모는 이제 뭐로 가냐면 x로 가죠. 얘가 1로 수렴한다. 첫 번째는 이거. 자, 이거랑 같이 쌍으로 묶어서 그냥 이제 암기하시는 거야.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exponential x 빼기 1 자, x분의 얘도 1로 수렴한다. 그리고 모양 맞추기의 핵심은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이 식이 똑같은 모양이어야지 얘가 1로 수렴합니다. 됐죠? 나머지는 지금 수치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머리를 감아? 괜찮아? 머리 아파? 머리 좀 주워야지. 됐죠? 두 번째, 여기는 이쪽이랑 이쪽의 모양을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됐죠? 극한식이고 원리는 치환이라고 얘기했어. 됐지? 아, 너무 옆에서 오른쪽에 계산이나 좀 같이 해보자. 우리 옆에 256번부터 해가지고 좀 4개 풀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나랑 다 했지? 260번으로 넘어가. 거기 익스포넨셜하고 ln 박혀 있는 거 문제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로그 박혀 있는 거는 지금 풀 필요 없어. 이따가 할 거야. 그리고 ln이랑 이 익스포넨셜 박혀 있는 것만 좀 풀어보세요. 모양 맞추기 좀 주목하시고. 260하고 261번만 그냥 딱 체크 그냥 바로 해봐.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여기 어차피 일반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좋진 않지만 그냥 이제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치면 그냥 이제 바로 b분의 a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좀 마찬가지지. 결국에는 얘도 지금 별 이제 이상한 짓이 좀 이제 성립을 잘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어차피 밑에 AX가 필요한 거니까 요것의 결과를 그냥 똑같이 BX분의 A, B분의 A라고 적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화 하면 돼요. 지우개가 일 잘해줬어. 나 또 까먹었어. 나 진짜 오늘은 심한 것 같아.